도함수를 배웠던 이유가 도함수는 부호고 부호를 기준으로 원래 함수의 증가함수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러면 증가함수를 왜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원래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고, 그 지난 시간에는 그걸 이용해서 극대 극소까지 찾아봤단 말이야. 그 일부분에서 제일 큰 거, 일부분에서 제일 작은 거, 꼭대기 값, 골짜기 값. 그 정보들을 알게 되면 조금 더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그려서 뭐 할 건데 최종적으로 방정식, 부등식을 풀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완성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그래프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개형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과정들을 정리를 해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도함수를 구한다. 왜 구해요? 증가감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즉 부호를 보고 증가감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난 뭐 잘 모르겠어, 그럼 미분부터 해놓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는다. 왜? 여기서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려고. 그런데 는 0을 만족시킨다 해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극대 극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여기서는 증가감소를 표로 나타내는 증감표를 그린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 그래프 그려서 바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는 0 표시하고 증가감소 표시하고, 그 아래쪽에다가 는 0을 기준으로 증가감소 원래 그래프 그립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거는 결국은 좌표 평면에서 디테일하게 그리는 과정이야. 저거는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앞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쌤이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 대략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건 필요하면 한번 메모해보세요. 뒤에 나올 거야. 3차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패턴에 따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A를 최고차의 개수라고 할게요. 양수면 이렇게 생겨, 음수면 이렇게 생겨 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W 형태로,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M자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사실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조금 더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여기 일단 과정에 맞춰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 번만 해봅시다. fx가 3차 함수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일단은 예상하기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보자. 도함수 구했습니다. 보통 주어지는 이제 함수들은 도함수를 구했을 때 인수분해가 좀 편하게 되는 애들로 줄 겁니다. 왜? 숫자가 간단해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돼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요거 참고해서 도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증감표 안 하고 도함수 그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여기다가 그려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고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고요. 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이 마2, 마1이니까 이렇게 그려서 도함수라고 표현하고, 는 0을 만족시키는 게 마2, 마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도함수는 부호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경계가 는 0이 될 때예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났죠. 그래서 는 0을 만족시키는 경계를 표현하고요. 여기다가 원래 함수를 그려 넣으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 그려도 괜찮은데 문제 풀기에는 뭐 충분한데, 우리가 이제 함수 개형을 조금 더 이쁘게 그리려고 살을 붙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려면 매끄럽게는 좀 위로 블록하게 그려줘야 되겠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려면 아래로 블록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함수야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표 평면에서처럼 좀 디테일하게 찾으려면 극대에 해당하는 함수값 f-2도 찾아야겠고요. 극소값에 해당하는 f-1도 찾아야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풀 이제 문제들이 사실 좌표 평면상에 정확히 표현해가지고 풀어야 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요 정도 개형으로 풀어도 괜찮아. 알았지?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오른쪽에는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두 번 꼬부라지는 것밖에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한번 봅시다. 짠! 자, 3차 함수 fx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가정하기로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로 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따가 음수일 때도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를 하셔야겠다. 알겠지?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오른쪽 옆에다 쓸게요. 얘 도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아까 순서대로 증가감수를 보기 위해서 f'x 적어볼게요. 그러면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도함수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a를 양수로 잡았으니까 2차의 개수인 3a도 양수겠지, 그치? 이게 양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 표를 보면요,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3개로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이야. 괜찮지? 자, 그런데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x축과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 부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위의 제목이 그래서 도함수는 0, 즉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할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 경우. 두 번째, x축과 접하는 경우죠. 이거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근이 하나밖에 없는, 즉 여기 아래쪽에 알파라는 근이 하나밖에 없는 중근. 그 다음 마지막은 교점이 없으니까 허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옆에다가 메모해 둡시다. 판별식을 D라고 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그럼 이 판별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함수를 는 0이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중근을 갖는 경우, 즉 판별식이 0인 경우. 마지막, 허근을 갖는 경우,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하던 대로 원래 함수를 그려본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보세요. 는 0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기준으로 부호는 이미 부여되어 있으니까 저걸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어때요? 극대의 극소를 모두 갖는 녀석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도함수가 x축과 접하는, 즉 는 0이라고 판별식이 0일 때는 알파에서 잠깐 0이 됐지만 부호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원래 함수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둘 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증가하는 꼴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는 극대 극소, 극값이 있나요? 없죠. 세 번째 보세요. 이번엔 는 0도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모조리 플러스니까 원래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쭉 그냥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럼 이 놈도 극대 극소 없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상황의 특징을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알파가 도함수에 넣었을 때 0이 되는, 즉 x축과 접하는 x값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증가하다가 잠깐 선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왜? 위에 도함수에 알파 넣으면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황을 선생님이 표현을 잠깐 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다시 증가,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점선 가로축으로 점선 그려놓은 거 보여? 요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릴게요. x는 알파에서 fx 위에서의 접선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래. 알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0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접선의 기울기는 x축과 평행한 접선이라서 f' 알파고 그게 0인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반면에 세 번째 원래 함수 fx 그래프는 두 번째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 다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때?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기울기가 0이었다가 가는 상황이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비슷하게 생긴 위치지만 여기가 어쨌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로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는 0보다 큰 상황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 차이가 있더라.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3차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두 번 꼬부라지는 거, 증가하다가 잠깐 섰다가 증가하는 거, 계속 증가하는 거.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이거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떨 때 나오는데 도함수의 모양을 보고 얘네들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도함수로 다시 올라가 보면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날 때 두 번 꼬부라지는 거야. x축과 접할 때 증가하다가 잠깐 섰다가 증가하는 거야.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계속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마지막 fx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그래프는 여기를 우리가 극대값 함수값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를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차 함수, 도함수 2차 함수가 x축과 두 군데서 만나는 그래프는 원래 함수가 두 번 꼬부라지면서 생기는 거니까 이때 극대 극소가 존재해요. 그래서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그래프는 요 녀석밖에 없어. 반면에 도함수 2차 함수가 x축과 접하거나 만나지 않으면 증가함수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 두 그래프는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유형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몇 번째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극값은 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종영아, 극대값 하나만 가질 수 있겠니? 3차 함수가? 개형은 요 세 가지밖에 없었잖아, 그렇지? 극대값 혼자로는 존재하지 못해요. 3차 함수에서. 또는요, 극소값 혼자로는 존재하지 못해요. 극대가 있다면 극소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극소가 있으면 극대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극값을 갖는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 얘밖에 없어. 알겠지? 3차 함수 해석 끝! 넘어갈게요. 그러면 음수일 때는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연습삼아, 넘어가지 말고 연습삼아 여기다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밑에다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음수일 때. 그러면 도함수는요, 첫 번째 케이스가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날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도함수 2차의 개수도 음수겠지, 그지? 이렇게 되면 마, 뿔, 마 이렇게 되니까 원래 함수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결국은 도함수가 는 0,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 존재하면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감소, 증가하면서 극소, 극대 두 개를 다 가지게 돼요. 두 번째, 도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서 도함수가 위로 볼록한데 x축과 접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부호가 마, 잠깐요, 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만나지 않는다면, 즉 위로 볼록한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면 모조리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얘는 뭐 경계에 상관없이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3차 함수가 그려질 거야. 여기서도 극대 극소는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 개형을 보고 x축과 어떤 위치 관계를 갖는지 부호를 판단한 다음에 원래 함수의 개형을 잡아주는 거, 요거를 통째로 잘 정리해 두세요. 마지막은 극대 극소 갖는 거는 첫 번째 케이스밖에 없더라.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뒤에는 이제 4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박스 한번 볼게요. 3차 함수 fx의 극값과 도함수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더래요. 선생님이 이제 설명했던 부분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고 갈게. 1번,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라는 케이스는 첫 번째 거밖에 없었지.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야 돼요? 이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겼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극대, 극소 또는 극소, 극대, 이것이 극값을 갖는 경우 전부였어요. 그러면 뭐다? 이것의 도함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군데가 존재했어야 돼. 그렇다면 도함수를 구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면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접근해야겠죠? 이겁니다. 반면에 동그라미 2번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방금 했던 거 제외하고 나머지겠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 3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2개 그래프였어요. 그때 바로 접근을 해보면 도함수가 2차 함수 x축과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니까 는 0의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는 경우, 그래서 판별식이 0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요거 사실 아까 연습 문제 풀던 거랑 똑같지, 그지? 그 내용이었어요. 자, 2번 4차 함수로 돌아가 볼게요. 쌤이 4차 함수 얘기할 때는 아까 잠깐 했지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W 형태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M자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헌데 얘네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차 함수 복잡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최고 차이 계수는 0보다 크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로 그려지는 건 명확한데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봅시다. 도함수 구할게요. 도함수는 4ax 세제곱 더하기 3bx 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d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해석해 볼게요. 도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는 4a. 요거는 a가 양수기 때문에 최고 차이 계수 사이도 양수겠죠. 그리고 얘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그렇다면 방금 정리했던 3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생겼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요거 세 가지 개형밖에 없었죠. 이런 애들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는 0을 만족시키는, 즉 부호 판단하기 위해서 x축과의 교점을 보기 위해서 는 0이라고 방정식을 세웠어요. 그럼 우리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접근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해서 근을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더래요. 자, 이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 안 적어도 돼요. x축이 이렇게 있어. 아까 도함수가 3차 함수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으로 올라가야 됐었죠. 그런데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 존재해. 즉 x축에서 세 군데서 만나도록 그려야 돼. 그리고 오른쪽 위가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렇게 그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케이스를 얘기해 볼게요. 이런 상황만 있겠냐? 그게 아니라 쌤이 쭉 올려볼게요. 지금 교점 3개잖아. 올리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게 x축에 한번 접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저기 왼쪽에서는 얘가 조금 더 연장된다라고 하면 실근이 하나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는 근이 몇 개인 거야? 종영아? 2개인 거야. 왜? 여기 하나랑 여기는 중근일 테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접하는 경우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지? 그러면 중근을 가질 때는 우리 지난 시간인가? 연습 문제 풀 때 인수를 2개를 공통근이니까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이해되지? 조금 더 올려볼게요. 접하는 상황보다 조금 더 올리면 근이 몇 개가 되니? 민서야? 하나가 되죠. 왜? 나머지는 안 만나니까. 그러면 3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머지 근은 무슨 근이란 얘기예요? 허근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상황 있나요? 세 군데서 만날 때, 한 군데서 접하고 한 군데서 만날 때, 즉 2군데서 만날 때, 나머지는 한 군데서 만날 때. 그 외 없지. 개수로 따지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요거는 원래 그 도함수를 올리면서 그려봤으니까 여기서 다시 움직여 볼게요.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오다 보면 어때요? 왼쪽 볼록한 데서 접하는 상황이 있겠지. 이것도 접하고 실근이 하나니까 근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 그런데 왼쪽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아까 오른쪽에서 접할 때랑 그래프 형태는 비슷하게 그려져. 알겠죠?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도함수 3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난다. 즉, 는 0을 만족하는 해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개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하기로 도함수 는 0을 표시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부호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래 함수 그려보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선생님, 감마일 때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냥 그린 거야. 알았지? 일반적으로 극소값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그냥 W 형태로 그려진다는 걸 여기서 본 겁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표시를 좀 합시다. 여기서도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가 극대죠. 극대값, 함수값은 극대값. 여기가 극소죠. 와, 그래서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면 원래 함수 4차 함수는 W 형태,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 a가 음수면 m자 형태로 그려질 건데 이때는 극대 하나, 극소 두 개, 총 극값을 3개를 가져요. 정리되겠니? 그래서 극값은 총 3개가 되는데 그 중에 극대가 하나 있는 거고 극소가 2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a가 음수면 m자 형태니까 극대가 둘, 극소가 하나겠지. 괜찮나요? 어쨌든 극대, 극소가 다 존재하는 형태가 됐어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프 전체, 도함수 그래프를 전체로 쭉 올리다 보면 한 군데서 접하는 상황이 있어요. 즉 오른쪽에서 접할 때와 왼쪽에서 접할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도함수가 베타에서 지금 접하는 상황을 볼 건데 그러면 식은 요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어요. 식을 봤을 때 접한다라는 걸 보려면 도함수가 지금 최고 차항의 개수가 4a로 지정을 해 놓고 알파를 넣으면 0이 돼야 되고 베타를 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로 x 빼기 알파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라는 것도 인수로 있어야겠지. 그런데 여기서 접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뭐? 중근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3차 방정식을 많이 풀게 될 건데 이 식을 보고 알파에서는 x축이랑 지나가면서 만나는 거고 베타에서는 접하는 문화를 아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좀 구분을 해놓을게요. 요거는 메모해놔. f'x라는 까만색 그래프가 x축이랑 베타에서 만나는데 이걸 우리가 접한다라고 해요. 여기가 접한다라고 하는데 식을 보니까 중근을 가져요. 그런데 이따가 하나 더 그릴 접하는 상황이 또 있단 말이야. 그거랑 미리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는 함수가요 x축이랑 만날 듯 안 만날 듯 하다가 한번 싹 만나고 지나가잖아. 그치? 이거를 스치듯 접한다 라고 해서 스접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을게요. 이거는 공식 용어는 아니야. 스치듯 접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도함수 3차 함수가 실근 2개를 가지는데 한 근에서는 스치듯 접하게 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부호를 보고 그려봤더니 감소, 증가, 잠깐 섰다가 증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W 형태에서 한쪽이 사라진 겁니다. 맞죠? 여기는 뭐밖에 없니? 극소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야. 괜찮아요? 극소 하나. 그럼 사실 달라졌죠? 여기는 지금 극대가 사라졌어요. 극소도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여기는 극소 하나만 가는 거야. 자, 반대로 그래프를 끌어내리다가 왼쪽에서 접하는 상황을 볼게요. 그런데 여기는 설명하기가 좀 쉽게 어떻게 해놨어요? 알파, 베타 위치를 또 바꿔놨어. 그럼 베타에서 또 접하게 되는 거네? 식은 우리가 적었던 이 식이랑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베타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실근을 갖는데
증가 감소를 따지기 위해서 부호를 보면은 마마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감소 섰다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 형태에서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맞죠? 표시해주면 여기가 극소가 돼요. 어머나, 두 번째 케이스, 즉 도함수 3차 함수가 어느 한쪽에서 접하게 되면, 즉 스치듯 접하면 극소가 하나밖에 없는 4차 함수가 되더라. 그럼 지금 개형이 두 개인 거예요, 그죠? W 형태랑 그 W 형태에서 한쪽 골짜기가 사라진 형태, 이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도함수를 구해봤는데, 3차 함수를 구해봤는데, 이게 여기서 삼중근, 중근은 공통된 근이 두 개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중근은 무슨 뜻이겠니? 공통된 근이 세 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아래쪽에 알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식을 보고 도함수를 저렇게 그려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f'x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최고 차이 계수는 아까 4a였으니까 4a라고 유지를 해주고, 알파에서 0인데 3차 함수가 그거 외에는 근이 없어요. 삼중근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 빼기 알파라는 근이 인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 라고 쓰면 되겠지. 오케이? 요 식을 보고 이놈은 삼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3차 함수가 x축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려지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괜찮니? 그래서 삼중근 얘기가 나오면 아래쪽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x축이랑 만나는 곳 알파에서 접선을 그려본다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알겠니? 이렇게 그려질 거야. 왜냐하면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3차 함수 잠깐만 돌아갔다 와볼게요. 요 얘기였어요.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0이단 말이야. 접선을 그려보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용어 삼중근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의 접선을 그려보면 f'x라는 그래프를 여기가 쓱 지나가요. 아까는 스치듯 만나고 안 만나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얘를 뚫고 지나가는 형태의 접선이 나와요. 그래서 삼중근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접선을 그렸을 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라고 해서 뚫접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니까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마이너스 플러스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꼬부라진 게 없어졌잖아요, 그치? 그래서 4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W 또는 M자 형태라고 했지만 얘는 마치 2차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2차는 아니지만 이런 개형도 존재하더라. 여기서 하나만 더 표현해보면 여기가 극소죠, 그죠? 어머나, 이때도 극대는 존재하지 않아. 괜찮죠? 자, 마지막 허근을 갖는 경우 한번 봐야겠죠? 도함수가 0이 될 때, 즉 x축과 만나게 될 때 그 실근이 그래프에서처럼 알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없대요.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 녀석은요, fx 한번 적어볼게. f'x씩 적어볼게요.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4a였고 일단 x 빼기 알파가 존재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gx라는 2차식이 더 곱해질 건데, 괜찮아요, 여기까지? 2차식이 0이 되는, 즉 x축과 만나는 근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2차식은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여기는 그냥 허근이라고 쓸게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허근일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근일 때는 안 만나게 그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실 여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은 알파에서 지나가고 오른쪽에서 꼬부라지고 있지. 얘는 미리 꼬부라지고 알파에서 x축이랑 만나고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사실 혼용해서 써도 돼. 선생님, 오른쪽에서 꼬부려야 돼요? 왼쪽으로 꼬부려야 돼요? 나도 몰라. 왜? 도함수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지. 얘도 두 번째 그림도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은 양수잖아. 그러니까
부호만 본다면 도함수는 둘 중에 아무거나 그려놓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 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알파를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그림도 알파를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돼요. 하나 체크할 거는 여기가 아까 그렸던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랑 비슷하지만 어떻다고요? 도함수가 0이 될 때가 없으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괜찮죠? 마지막 원래 함수의 내려가다가 증가하는 극소. 두 번째도 극소. 어때요? 얘네들에도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야. 나중에 3차 함수 개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요거거나 잠깐 섰다가 아니면 계속 증가하거나, 음수일 때는 요거거나 잠깐 섰다가 내려오거나 계속 내려오거나 요렇게 밖에 없고요. 4차 함수는 W 형태거나 한쪽이 잠깐 섰다가 올라가거나, 요거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게 내려오다가 잠깐 섰다가 올라가거나, 또는요 2차 함수처럼 생겼거나, 요건 이제 도함수가 3중근을 가질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위에 거랑 비슷하지만 내려갔다 계속 올라가는 경우,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경우, 요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요거 뒤집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4차 함수 개형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특징을 갖는 녀석들이 누구였냐면 3차 함수에서는 요 녀석,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 녀석. 4차 함수에는 누구? 요 녀석, 극대를 갖는 경우, 얘밖에 없어요.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밑에 정리가 그 내용이에요.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 함수의 형태를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겠다 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보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124페이지로 가볼게요. 얘네들 한번 봅시다. 이제 예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걸 봅시다. 1번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게 이제 허투루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차 함수니까 A는 0을 안 돼. 0일 수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양수거나 음수거나. 그랬을 때 극값을 갖는데요. 짜잔, 극값을 갖는데. 이제 생각해봐. 3차 함수는 개형이 3가지였거든. 그러니까 양수음수 따지지 말고 3가지였는데 거기서 극값을 갖는 경우는, 종영아, 어떻게 생긴 거? 2개. 꼬부라진 거, 또는 1번 그래프요라고 해도 우리 사이는 이제 이해되겠지? 첫 번째 그래프였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지.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럴 때 A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렇다면 증가하다가 감소, 증가, 또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증가, 감소 우리 도함수가 결정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거꾸로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자고. 그럼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지. 그럼 민서야, 첫 번째 거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일단 모양은 3차 함수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게. 왜? 3차 함수가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야. x축과 몇 군데서 만나야 돼? 2군데서 만나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겠지, 그지? 두 번째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면서 2군데서 만나야 돼. 그래야 극소, 극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야. 결론은 뭡니까?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2군데서 만나야 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뭘 해요? 도함수를 구해요. 그리고 뭘 해요? 는 0을 만들어요. x축과 교점 찾기 위해서. 그리고 뭘 해요? 서로 다른 2군데서 만나야 되니까 서로 다른 2 실근을 가져야 돼서 판별식으로 마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더 안 할게요. 자, 두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알았지? 갑자기 는 0을 여기다가 아무렇게 막 넣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래요. 극값을 갖는 경우가 요런 경우였지. 그럼
그럼 같지 않는 경우는 그 외잖아. 그 외가 결국은 뭐였습니까? 도함수 구해서 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어떻게 하면 돼? 0 이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군데를 만나는 것을 배제한 나머지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를 보고 도함수를 거꾸로 유추할 수 있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장 필수 예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1번 fx가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라고 해요. 그런데 얘가 모든 구간에서 보는 게 아니라 0에서 1 사이에서의 극소값을 갖고 1보다 큰 데서는 극대값을 가져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다 가져야 되니까 조금 전에 해석했듯이 도함수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야 돼. 맞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도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도 음수겠죠. 위로 볼록하게 생겨야겠네. 따라서 1번에 대해서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군. 괜찮나요? 그래서 는 0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구호가 마, 뿔, 마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괜찮나요? 그렇다면 원래 함수는 왼쪽 는 0을 만족하는 거를 알파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에서는 원래 함수가 뭘 가져요? 극대극소? 극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베타에서는요 극대를 가져요. 괜찮지? 그런데 문제가 뭐래? 0과 1 사이에서는 극소를 가져야 된대. 즉 알파라는 녀석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0이 요 정도 있다라고 하면 1은 알파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1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 1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극대는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대요. 어때? 극대를 갖는 곳이 베타였는데 그게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즉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1은 베타를 넘어갈 수 없어요. 요런 구조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이제 부호 판단만 하면 되죠. 도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잖아, 그지? 얘는 x축 아래쪽에 있는 함수값이니까 0보다 작으면 돼요. 반면에 1을 도함수에 넣으면 함수값은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즉 f'1은 양수여야 돼. 요거면 충분하더라. 괜찮지? 헷갈리는 거 있나요? 없죠? 좋아요. 두 번째 가볼게요. 역시 3차 함수입니다. x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의 계수가 1 양수.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로 그려질 건데 얘도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대. 그럼 또 생각해보면 3차 함수가 극대극소 극값을 가지려면 위에처럼 두 번 꼬부라지게 위에 그래프처럼 두 번 꼬부라지게 그려야 되거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쵸? 도함수가 그러면 똑같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2번 내용도 위에다가 메모 한번 해볼게요. 도함수를 구해보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야 원래 함수가 극대극소 극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아까처럼 왼쪽의 근을 알파 오른쪽 근을 베타라고 표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번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것도 중요한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가져야 된대요. 마이너스 1, 1 사이에서. 그렇다면 아까 표현했듯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고 여기가 1이 있어야 그 사이에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 이렇게 갖는 거죠. 원래 함수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는 0을 만족시키는 걸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극대 F알파 극소 F베타 이렇게 갖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렇다면 똑같이 또 해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겠죠. F'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양수. 그 다음은요 1을 넣은 거 F'1도 양수가 돼야겠죠. 그러면 끝나겠니? 종영아? 이제 위의 그래프만 보면
2차 함수를 갖다 놓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양수, 1을 넣어서 양수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두 부등식만 있으면 극대극소를 이렇게 사이에서 갖는 거니? 지금 뭔가 빈약한 것 같지? 일단 극대극소를 가져야 돼.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뭘 확인해야 돼요?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뭘로 확인해?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야 한다는 판별식을 먼저 봐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는요. 방금 했던 함수값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이랑 겹치는 부분인데 요거는 메모를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가 그래요.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배우거든요. 근의 분리, 즉 근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때마다 이제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근의 분리의 절차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방금 했듯이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는지의 판별식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구간에서 극대극소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을 한번 비교해봤죠. 부호를. 그래서 함수값이 어떤지도 판단해봐야겠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하나가 더 남았는데 뭐냐면 잘 봐. 우리가 가진 정보가 도함수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요 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부호가 양수, 1일 때도 부호가 양수,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되겠냐?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있냐면 도함수 2차 함수 f'x가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면 걔네들의 함수값도 둘 다 양수인 게 확인이 돼요. 그런데 극대극소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는 건 아니지. 는 0을 만족시키는 게 다 왼쪽에가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경우를 배제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좌우 대칭이거든. 누굴 기준으로? 대칭 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축이 주어진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면 정확히 마이너스 1, 1 사이 알파, 베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축의 위치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 근의 분리 위치를 정할 때 판, 함, 축 요거는 외워두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돌아가서 뭐까지 확인해야 돼요? 얘네들의 축의 위치가 x는 얼마 이렇게 주어질 텐데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에서 1 안쪽에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축의 위치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옆에다가 적어놔.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fx라고 쓰면 헷갈릴 거니까 gx라고 쓸게요. g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 일반형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꼭지점 찾고 축의 방정식 찾잖아. 그치? 완전 제곱으로 고쳤을 때 축의 방정식 꼭지점 x좌표는 결과만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b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메모해 두시고 꼭 써먹으세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다시 한번 풀어본다라고 하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이쁘게 얘처럼 그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fx 3차 함수는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먼저 정리. 두 번째, 그 극대극소가 즉 위에서 표현했던 알파, 베타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데 그 극대극소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상에서 봤듯이 함수값이 둘 다 양수여야 돼요. 그게 두 번째 함수값이었어요. 마지막, 축의 위치는 도함수를 구하면 일반형으로 구해지겠죠. 그죠? 2차 함수가 구해질 텐데 그것의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b를 이용해서 축의 위치를 찾으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라고 풀어주면 A의 범위가 여기서 주는 A의 미지수 범위가 쭈르륵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해 분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어려워요. 점검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3차 함수는 그렇고요. 이제 다음 장 4차 함수로 넘어가 보자. 여기는 또 오히려 좀 쉬워요. 문제를 보고 어떤 개형일지를 보는 겁니다. 4차 함수 볼게요. x 4제곱.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구나. 이렇게 출발을 해요. 괜찮죠? 그래서 1번 fx가 극대값을 갖기 위함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4차 함수 개형은 W 형태가 있을 거고, 내려오다가 잠깐 섰다가 내려가는 거 있을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있을 거고, 잘못 그랬죠? 내려갔다가 잠깐 섰다가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아예 2차 함수 형태도 있을 거고, 허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극대를 갖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려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니? 민서야. 도함수가 몇 차 함수지? 지금 4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3차여야 돼. 그런데 얘는 보면은 감소, 증가, 감소, 증가야. 어때? 는 0을 만족하는 데가 하나, 둘, 세 군데가 존재해야 돼.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어? 도함수는 3차 함수고 x축과 몇 군데서 만나야 돼요? 세 군데서 만나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가져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1번은 극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그 3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야 해. 까지입니다. 괜찮죠?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풀어볼게요.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f'x는 4x 세제곱 빼기 12x제곱 더하기 4ax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는데 공통인수가 x가 들어있다. 그치? 그래서 묶어내고 여기 4도 보이네요. 4x를 묶어낼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3x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이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는 0을 만족시키는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x는 0이라는 근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 뒤에 있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는 0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있는 건 2차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방정식에서 앞쪽에 구해놓은 0이라는 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 되는데 0이 존재하면 0이 중근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일단은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괜찮죠?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는 0이 만족되면 안 되겠지. 0 넣어볼게요. 빵빵. 그러면 a는 0이 되는데 그게 성립하면 안 되니까 a는 0일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배제시켜야 돼.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지금 총 3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2실근을 가지면 되지.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실근을 갖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되지? 따라서 a의 범위를 구하면 a가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서 찾을 때 얘만 딱 적어놓고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함정에 빠지기 쉽단 말이야. 아까 뭐가 있었어요? 얘도 있었지. 그래서 얘네 둘을 다 반영해야 돼요. 그러면 이대로 써놔도 되고요. 4분의 9보다 작은 범위 중에서 0을 빼버리면 되니까 0보다 작은 경우랑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놔도 괜찮겠다. 알겠지? 해서 계속해서 뭐를 분석하고 있냐면 원래 함수가 어떨 때 도함수는 어떤가, x축과 어떻게 만나고 있어야 되는가.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도함수를 보고 원래 함수를 그렸지만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때 도함수를 유추하는 걸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표로 정리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있어야겠어요. 되겠니?